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신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해외 토픽 속 대한민국을 찾아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비밀사항 최초 공개훈련공항의 KF-X 한국 KF-X의 전투기 지상시험 최초로 공개 한국형 전투기 KF-X가 다음 달 출고식을 통해 일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0번 넘는 시험 비행 등 5관문을 넘어야 완성되는데 경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는 수직이 착륙 성능 등 다양한 파생형 연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고도의 이승윤 기자입니다. 다음 달 출고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외형은 완성됐지만 갈 길이 멉니다. 첫 관문은 지상시험지제기 2대는 아예 지상시험 전용으로 만들어져 1년 넘게 엔진과 HS의 레이더 통합, 전자전체계 등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두 번째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험 비행호는 2016년까지 2200차례 날아야 하는데 날씨부터 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26년부터 2년간 이어지는 추가 무장시험. 공대지 타격 능력과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 등을 검증하고 개선되는 성능을 전 기종에 반영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스텔스 능력 확보, 스텔스 기능에 맞는 엔진 능력과 내부 무장 도료 등을 갖춰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65%인 국산화율 향상, 해외에서 도입한 일부 무기와 엔진 72종의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경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는 수직이 착륙 성능과 무인화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미래 수요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두 8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 KF-X는 노후된 F4, 풋5 전투기를 대체해 우리 공군의 새로운 기반 전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인기 키예프의 12구조 시험. 키예프 21 구조 시험을 위한 전용 건물로 2m, 2당 30톤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는 곳이다. 구조 시험은 설계와 제작 재료 등의 적합성 및 강도를 입증하는 시험을 일컫는다. 구조 시험은 크게 구성품 구조 시험과 전기체 구조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상품 구조 시험은 장기체 구조 시험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서 시험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파일이란 수평 및 착륙장치 장착도 이런 부분을 구성품 단위로 나누어 시험하는 거지요. 장기기체 구조 시험 안에는 지상진동 시험, 비행 하중 보정 시험, 정적 시험, 내구성 시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가 비행하기 전 설계와 해석을 바탕으로 제작된 항공기가 구조적으로 건전한가를 확인하는 과정. 현재 KF-21은 6대의 비행 시제기가 제작됩니다. 이 중 1호기로 지상진동 시험을 수행 중이며 2호기로 비행하중 보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대의 구조 시제기가 별도로 제작되어 ICT 시험, 전기기체 내구성 시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조시험팀은 해석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전기체 시험을 준비 중이며 국제적으로 구조시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KU의 레이에스 국제 인증 획득도 준비하고 있어요. KF-21이 구조 안전성을 입증할 전기 재정적 시험. 항공기 설계 이후 구조물 해석을 통해서 구조물이 실제 비행 중에 겪게 되는 하중을 견디는지 확인합니다. 이걸 시험을 통해서 해석한 결과대로 구조물이 건전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전기재정적 시험이에요. 실제 비행을 하는 기동 조건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중 특정 구조물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하중 조건을 식별해서 그 조건에 대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는 실제 설계된 하중의 일정으로 배를 부과하는데 그 상황에서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면 안 된다가 저희가 구조에서 부서로부터 받는 요구 조건이에요. 만약 파손이 일어나면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도 절대적입니다. CT 시험은 KF의 구조 시험 중 가장 큰 규모의 시험이다. 180여 개의 하중부가 장치와 3200여 채널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제되는 난이도 최상의 시험이며 이 시험의 성공적 종료는 KF-21 개발 과정 중 이 큰 산을 하나 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비행 하중 보정 시험의 목적은 비행 시험을 하기 전에 항공기에 장착된 센서들을 보정해서 DB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DB는 비행 시험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하중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이에요. 실제 비행에서 예상되는 하중들을 지상에서 부과하면 그에 따른 센서 값들이 출력되는데 그걸 DB화하고 보정식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는다. 항공기가 비행을 할 때는 공기의 저항으로 항공기 구조물이 하중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센서 값이 시험팀이 지상에서 일정 하중으로 눌렀을 때 나왔던 값과 같다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공기에 의해 어느 정도의 가치로 하중을
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을 지상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게 바로 비행 하중 보정 시험이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요구도대로 정확한 하중을 시험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제가 곧 비행을 할 시제기이기 때문에 손상이 발생하면 일정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스크래치도 나지 않도록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상진동 시험 지상진동 시험은 한마디로 시험체의 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항공기가 비행 시에 플래터라는 진동으로 인해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사전에 체크하는 것을 말해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항공기의 진동 특성들을 측정하면 그걸 해석 모델에 한 차례 더 반영해서 정확도를 상승시키고 그걸 토대로 안전성을 확보, 그 이후에 비행 시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상진동 시험은 다른 모든 비행 시제기를 활용한 시험이 그렇지만 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상진동 시험 이후에 계획된 시험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맡은 시험을 빨리 일정 내에 끝내줘야 차후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상진동 시험이 KF-2의 비행 시제기로 하는 첫 구조 시험입니다. 시험 장비들이 K의-21용으로 제작되어 나온 만큼 저희가 설계 제작한 시험 장비들이 원하는 만큼 성능이 잘 나와서 문제없이 시험 데이터를 잘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울릉공항 2025년 개항 자질 안 된다.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공항 건설 사업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간 울릉공항 건설 공사가 이달 들어 갑자기 중단된 것은 공항 예정지 바닷속 지방공사에 투입할 케이슨 공급이 철근 공급 부족으로 늦어진 데다 사석과 원석 투입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높이 39m, 폭 37m, 길이 4,510m 위 케이스는 아파트 13층 높이로 제작되며 케이스 외벽과 바닥에는 철근과 시멘트가 혼합돼 만들어진다. 또 케이슨을 투하하기 전에 바닷속 노면을 평평하게 기초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사석과 원석 투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5월부터 투하된 사석 속에 투분과 불순물이 많아 주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해양경찰 등이 해양환경법 등을 적용시켜 수사에 나선 것도 공사 중단의 한 원인이다. 울릉공항 건설 공사는 전체 부지만 455제곱미터 가운데 해상 매립부지가 25만 9,091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육지에서 선박으로 사석을 반입해야 하고 울릉공항 예정지역 인근 가두봉 일부를 절취해 바다를 매립하는 공법으로 진행된다. 울릉공항이 2025년 개항 차질은 특단의 취지를 취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철근 수급이 안 돼 케이슨 제작을 못해 그렇다면 철근을 우선 공급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고 울릉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신형 전투기를 동해 연안에 배치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얼마 전 신형 F-로 대해 전투기 1개 대대를 이시가와현에 있는 고마츠 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헬기 호리함을 경항 공모함으로 개조해 동해 등지에 투입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독도 침탈 계획 울릉공항의 빠른 완공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울릉공항은 표면적으로는 관광공항이지만 군사적으로도 요긴한 공항이다. 일본이 경항모를 독도 인근에 조기 배치할 경우 본토에서 독도까지 67분 걸리는 전투기 긴급 발진 시간을 5분까지 줄일 수 있다. 반면 우리 전투기는 여전히 300km 이상 떨어진 대구에서 출격해 대응이 늦어도 한참 늦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점점 구체화되는 일본의 독도 야욕국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데 그 근본적인 대책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울릉공항의 건설이다. 정부는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 차원으로 이 문제를 격상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관광과 주민 편의로 건설 명분을 숨겨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완공 시기가 지켜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비단 이 문제는 관광객과 울릉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